큰 값어치를 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 여기 책에 저자가 정말 정성껏 매트랩으로 여러분이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알고리즘들을 실제 여러분이 구동해보고 수정해보고, 그러니까 그 수정하고 바꿔보다 보면 본인이 그 실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어떤 그 깊이 있는 것까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오늘 설명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모바일 로봇이 우리 책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는 쿼드로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드론이라고 그랬죠. 쿼드로터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전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말 그 좋은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만큼 굉장히 그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시뮬레이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게 동작을 한다, 안 한다, 잘 한다, 못 한다 정도만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이 정도 시뮬레이션만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하거나 프로젝트 진행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번 시간 잠깐 리캡, 저 서머리 해줄게요. 우리 4장 시작할 때 이제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 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디멘전으로 움직이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기차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땅에서 움직이니까 투디멘전을일 것 같잖아요. 투디멘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차만 놓고 보면 기차는 선로라고 하는 그 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보고요. 그 경우에 기차는 선로를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만 제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속도를 제어해서 결국에 위치를 제어하겠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차는 뭐 1차원에 움직이는데 액추에이터도 하나야. 그러니까 1대1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fully actuated라고 부른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호버크래프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평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차원은 이제 여기 이 평면이라는 의미인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제어해야 할 대상은 XY라고 하는 위치 두 개에 플러스 각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딩 앵글이라고 보통 부르죠. 세타라고 하는, XY는 위치고 Y는 본인의 자세, 각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우리는 포지션이라고 안 부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포즈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1장 때 얘기했었어요. 이 포즈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호버크래프트라든가 이런 평면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3차원의, 그러니까 3개의 DOF를 가져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져요. 오케이? 그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2차원 평면에서는 3개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게 3개입니다. XY, 세타라고 하는 3개의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3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3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정식으로 설명했었어요. 모르는 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이원 1차 방정식 할 때 했잖아. 모르는 변수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지금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호버크래프트라든가 모바일 로봇은 제어는 3개를 해야 되는데 액추에이터는 2개밖에 안 써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가 커요. 3개 제어할 때 3개를 쓰면 fully actuated 돼갖고 뭐 내가 원하는 위치와 그 각도 합쳐서 포즈를 내가 원하는 포즈로 언제든지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액추에이터 2개와 3개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조금 포기하고 모빌리티를 조금 포기하고 2개만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개를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이 뒷부분에 옴니디렉셔널한 얘기 잠깐 나오는데, 옴니디렉셔널한 휠을 제어할 때는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3개 이상을 씁니다. 오히려 3개 혹은 4개까지도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뒷부분에 드론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드론을 포함해서 이 공중과 수중에 돌아다니는 보통 이런
그 뭐 AUV Autonomous Unmanned AUV 말고 뭐죠? 저기 이거 뭐라고 불렀지? 아니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무인 비행체가 됐건 무인 잠수정 그건 UUV라고 했어요.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AV구나. Unmanned Aerial Vehicle. 요런 두 종류 애들은 이 공간 3차원 공간에서 만족해야 되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6개입니다. 왜? 위치 3개와 각도 롤피치오 이건 2장에서 했었죠. 롤피치오에 해당하는 각도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6개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6개의 액추에이터를 달면 완벽하게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물론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액추에이터 6개 제어하는 거랑 4개 제어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헬리콥터, 비행기, 드론 이런 애들은 액추에이터가 보통 4개입니다. 헬리콥터도 4개고요. 우리 항공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객기라고 하면 전투기든 뭐 이런 것들도 4개고요. 보통 UUV라고 하는 그 심해 잠수정, 잠수함 이런 애들도 대부분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부족하다 해서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부족한 거야. 6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안 써. 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언더 적다 이런 뜻이고요. 요건 아까 말한 대로 모바일 로봇이랑 호버크래프트는 거의 비슷하게 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거였고 특이한 거는 헬리콥터하고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G가 있었죠. 이게 G가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 즉 중력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중력은 항상 존재하는 어떤 힘이잖아요. 그 중력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9.8m/s라고 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또 방향도 정해져 있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머지 4개를 컨트롤을 잘해서 얘까지도 같이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G라고 썼어요. O라고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제어가 굉장히 잘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 같은 경우 요거랑 요런 거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당연하죠.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식이 3개인데 모르는 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그러면 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안 되잖아요. 다 정확한 모든 답을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것도 금방 말한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은 여러분이 제어할 때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제일 쉽게 생각을 하면 자동차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어 불가능한 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자동차 절대 옆으로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봐도 얘는 2차원 평면인데 이쪽으로 못 가네. 그런데 웃긴 게 내가 여기서 옆으로는 못 가지만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 가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때 그 패러럴 주차가 제일 어렵다고 배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이쪽 이렇게 지나갔다가 뭐 뒤로 하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도달은 하지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은 제어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건 돈은 별로 안 들잖아. 그런데 그걸 풀리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터를 추가하거나 뭐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안 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어를 좀 더 복잡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car like 모바일 로봇, 자동차랑 비슷하게 바퀴 4개짜리 모바일 로봇을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모바일 로봇도 있을까요?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이렇게 모바일 로봇이 있는데 바퀴가 옆에 중심, 여기 중심이라고 생각합시다. 중심의 이쪽 진행 방향을 우리는 항상 X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Y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화면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쪽을 우리는 Z 방향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Z 방향으로 한다라고. 근데 여기서는 Z 방향 신경 쓰지 마세요. 모바일 로봇에서는 Z 방향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땅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쵸? 뭐 비행기 같은 경우야 뭐 땅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Z 방향의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뭐 밑에가 땅이고 위는 하늘인데 올라갈 수도 없고 뭐 땅속으로 파고들 수도 없으니까 그냥 Z는 신경 대부분 안 쓰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서 X하고 Y인데 요 Y 이 그 로봇의 가운데 중심축 양쪽에다가 바퀴를 달면 이렇게 모바일 로봇 설계를 많이 해요. 솔직히 이거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화살표를 잘못 갖고 왔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디퍼렌셜 모바일 로봇이라고 해요. 디퍼렌셜 휠 모바일 로봇. 너무 길죠? 차륜 디퍼렌셜을 영어로 바꾸면 차 뺀다는 얘기죠. 디퍼렌셜이니까 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휠이니까 차륜, 바퀴 륜자죠, 한자로. 그래서 차륜 이동 로봇, 차륜 로봇. 그래서 디퍼렌셜 휠 모바일 로봇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제자리에서 도는 게 가능하거든. 여러분 이쪽으로 속도를 뭐 10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바퀴를 10이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턴이 가능하죠. 이건 수식으로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따로 수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디퍼렌셜 휠 모바일 로봇은 굉장히 제어가 쉬운 걸로 되어 있어요. 되게 그리고 잘 움직여요. 님블하다라는 표현 쓰는데, 님블 굉장히 이렇게 잽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뉴버라고 하는 게 쉽다. 그래서 이걸 님블이라는 좀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님블해요. 이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 유니사이클 있죠. 그 자전거 중에 바퀴 하나짜리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은 바이스클, 그 바퀴 2개짜리, 그쵸? 바이가 바퀴 2개, 2라는 뜻이잖아요. 바이가, 그쵸? 사이클은 1이고, 그러니까 바이스클은 뭐야?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가 동그라미가 2개니까. 그래서 바이스클이고, 유니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유니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유니가 1이라는 뜻이니까 바퀴 하나죠. 그 서커스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님블해요. 오히려 더 그게 자유자재로 움직여. 근데 뭐가 문제야? 바이시클도 가만히 있으면 잘 넘어지는데 유니사이클은 더 잘 넘어지죠. 가만히 못 있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요 디퍼렌셜 타입의 이 로봇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딱 봐도. 세그웨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세그웨이가 이거거든. 아니 앞으로 여기가 공중에 옆에서 봤을 때, 당연히 옆에서 봤을 때는 바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꼬라지던가 이쪽으로 자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꼬꾸라지던가 뒤로 가든가 생기겠죠. 피칭이 생기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전진할 때는 앞에가 들릴 거고요. 이쪽이 앞이라고 가정하면, X축이라고 하면, 전진하려고 하면 앞이 들려갖고 뒤가 땅에 닿을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하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꼬꾸라질 거라고. 즉 이렇게 돼서 앞으로 꼬꾸라진다고. 그럼 이게 땅에 닿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땅에 닿으면 어디 턱에 걸리거나 하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정지가 되겠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디퍼렌셜 타입은, 그래서 여기다 넘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동그란 볼 캐스터를 달아요. 이거를 볼 형태의 캐스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볼 모양을 다르냐면, 아까 말한 요 유니시클 모양의 디퍼렌셜 모바일 로봇은 좌우로 제자리에서도 돌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 앞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바퀴를 하면 얘가 제자리에서 돌아요. 제자리에서 돈다는 얘기는 여기 요 가운데를 중심점으로 해서, 우리 ICR 했죠. ICR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돈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원으로. 여기가. 그쵸? 원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캐스터 휠은 옆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또 전진하려면 앞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뒤로 가도. 이건 뭐예요?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여야 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죠? 모든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는 애는 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 모양의, 구 모양의 캐스터 휠을 달아요. 캐스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 볼마우스 혹시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그 구슬 같은 거야. 구슬 같은 건데 구슬로 밑에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해서 살짝 대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찰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가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잘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볼캐스터를 앞하고 뒤에다 달아요. 그 바퀴는 두 개인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바퀴는 두 개인데 넘어지지 말라고, 즉 안정성을 위해서 볼캐스터를 앞뒤에다 두 개씩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좀 애매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그러면 세그웨이처럼 어떻게 해요? 센서를 달고, 왜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아까처럼 전진할 때 뒤로 젖혀지거나 그 브레이크 밟을 때 앞으로 꼬꾸라지지 말라고 항상 얘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게 세그웨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계속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거는 하드웨어는 좀 싸졌지만 캐스터 두 개가 없어지거나 혹은 바퀴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뭐가 나빠졌어요?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그걸 보정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그웨이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가격이 자동차보다는 싸지만 불안정한 거고, 그 불안정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 그렇죠? 대신 아까 말한 대로 님블한 그런 건 구조적으로 님블하니까 좋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책에서는 요 디퍼런셜 타입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동 로봇 책에서, 우리 책 말고 다른 책에서는 디퍼런셜 타입을 많이 해요. 왜? 수식이 쉽거든. 캐스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캐스터는 수식이 안 넣어요. 그냥 얘는 퍼펙트하게 밸런스가 맞췄다, 앞뒤로 꼬꾸라지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고 그냥 수식을 풉니다. 그렇게 해갖고 많이 수식을 전개하는데 그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식을 하나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요 그림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이 그림에서 핵심 포인트는 ICR이라고 해서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 ICR, 이거를 회전 반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회전 반경이에요. 뒷바퀴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뒤로만 굴른다. 그렇죠? 이쪽으로 스티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스티어되지 않는다. 그럼 자동차니까 스티어는 앞바퀴만 된다. 그쵸? 참 자동차 카라이크 이 모바일 로봇 할 때 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에커먼 휠 타입이랑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에커먼 휠 타입이 이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동차 예전에 이제 우리 찾아봤잖아요. 1800년도인가 어딘가에 마차 만들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을 너무 그냥 쉽게 이걸 모델링을 해버리면 앞바퀴 두 개가 똑같이 같은 각도로 움직이면 뭐가 문제예요? 회전할 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바퀴든 바깥쪽에 있는 바퀴든 바퀴 둘 중에 하나든 아니면 둘 다건 회전할 때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왜? 회전 반경이 두 개가 달라져서 안쪽 거는 더 짧은 원을 그리고 바깥쪽 거는 더 큰 원을 그리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드드드 한쪽 바퀴가 끌리거나 이쪽 바퀴가 끌려가거나 이쪽 바퀴가 제자리에서 막 좀 헛돌거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제어가 불안정해. 그러니까 원이 퍼펙트하게 안 나와. 이론상으로는 원이 탁 나와야 되는데 원이 안 나와. 그걸 극복한 게 에커먼 휠이고, 에커먼은 요 뒤에다가 축을 하나 더 달아갖고 어떻게 해요? 회전할 때 그 안쪽에 해당하는 바퀴, 즉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얘를 좀 더 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패러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면 안쪽에 더 휘고, 이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각도가 나오겠죠. 그게 에커먼 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에커먼 휠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지. 디퍼런셜 휠 타입도 아니고 에커먼 타입도 아니고 그냥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 그래서 그거를 바이시클 모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바일 로봇은 바이시클 모델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봤는데 교수님 수식이 다르죠. 다르다고
찾으면 잘한 거야.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이라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디퍼런셜 휠 타입, 바이시클 타입, 그 다음에 에커먼 타입,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옴니 디렉션이라는 타입까지 또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 즉 바이시클 모델만 여기서는 다루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걸 위한 수식이니까 다른 책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면 구조가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뒷바퀴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고 앞바퀴가 스티어가 됩니다. 그 스티어링 하는 앵글이 바로 감마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차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세타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세타를 컨트롤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용해서? 감마를 이용해서. 방향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속도도 제어해야 되겠죠. 앞으로 향하는 속도는 V라고 불렀어요. 옆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어요. 옆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왜? 우리는 바이시클 모델이니까. 바이시클,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뭐가 됐건 옆으로는 못 움직입니다. 이쪽 수직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는 못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그죠? 자, X 방향으로의 속도, Y 방향으로의 속도. X 이건 V라고 불렀고 이건 0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차체가 회전하는 그 각도는 세타라고 했는데 그거의 미분이라고 하면 뭐예요? 각속도겠죠? 각속도는 자 이걸 크게 원이라고 보고 이걸 이제 큰 회전 중심을 통한 ICR 회전 반경의 여기가 거리가 R1이라고 했죠? 여기가 R1이라고 했죠? R1이고 반지름이니까 R1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고 여기가 진행 속도가 V라며.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이 접선의 속도가 V면 반지름이 R1이면 그리고 회전하는 요 세타가 있고 그러면 세타의 미분이 오메가고 그쵸? V는 R 오메가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그쵸? R1인데 대문자인데 R1 세타 닷이고 그럼 세타 닷은 오메가 즉 속도는 R1으로 V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 수식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거고 똑같은 거를 이 그림에서 월두 좌표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한 게 그 옆에 수식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리캡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월두 좌표계야. 그러니까 월두 좌표계를 조금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게 보기가 편하겠죠. 우리 2장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 월두 좌표계를 좀 약간 이동해 갖고 우리 그 로봇의 중심 좌표계 여기 vehicle 좌표계죠. V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맞춰 놓은 거예요. 맞춰 놓고 이게 속도가 V라고 했고 그러면 이 월두 좌표계 즉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바이시클 모델의 로봇의 X축 방향으로 이게 X축 방향이니까 이게 Y축 방향이고 속도는 수선에 발 내리면 되죠? 그럼 수선에 발 내리면 되죠? 그럼 이거 뭐야? V에 얘는 코사인 얘는 V의 사인 그래서 만든 게 요 수식이죠.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세타 닷을 다시 어떻게 썼어요? R1이 자 R1을 아까 R1이 어디라고 그랬죠? R1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R1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감마잖아요. 감마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직각이죠. 맞아요? 그러면 탄젠트 감마는 이것분의 이거죠. R1분의 이쪽 방향의 뭐죠? 속도 V? 속도가 아닌가? L. 소리. 미안해요. 속도가 그치 이상했어. 속도일 리가 없지. L이 뭐예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L. 그치? 쏘리. 그러면 이걸 그대로 R1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다음과 같이 감마분의 V 탄젠트 감마가 나오는 거예요. L분의 V 탄젠트 감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금방 쉬웠고 요걸 유도해서 그림에서 유도해서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모바일 로봇이 X하고 Y하고 세타라고 하는 포즈를 2차원 평면에서 제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인데, 근데 우리가 제어하는 건 바퀴 2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퀴는 뭐예요? 뒤쪽 바퀴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응? 뒷바퀴를 제어해 갖고 속도 V를 제어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앞바퀴에다가 핸들을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이스클이랑 자전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속도를 내고 싶으면 막 페달을 밟잖아. 그럼 뭐가 더 세게 울려요? 세게 돌아가요. 뒷바퀴가 세게 도는 거잖아. 뒷바퀴는 가운데 딱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진행 방향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만 스티어는 안 되지만, 스티어는 이제 방향은 틀어지지 않지만, 내가 페달을 열심히 하면 이 뒷바퀴가 더 세게 돌거나 천천히 돌거나 하죠.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 브레이크도 있지만 뒷 브레이크만 생각합시다. 뒷 브레이크 잡으면 뒤가 딱 잡히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뒷바퀴는 속도만 제어하는 거야. V만 제어하는 거야. 그럼 내 방향은 핸들, 앞바퀴만 내가 이걸 돌려갖고 앞바퀴로 그 방향만 제어하죠. 여기서는 이제 감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V하고 감마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바이스클 모델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속도는 따로 있고 감마 따로 있고, 그 각각이 모터가 따로 있는 거야. 속도 제어하는 모터 V가 따로 있고, 감마를 제어하는 방향을 제어하는 그 모터가 따로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경우에 언더 액추에이티이기 때문에 수식이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거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사인 X닷에다가 V 코사인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Y닷에다가 V 사인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V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여기는 V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0이잖아요. 0은 0이네? 맞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식은 맞는 수식이네?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백그라운드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이 수식이 있어요. 이게 non holonomic constraint를 대표하는 식인데, 그 수식이 어떻게 왔는지는 다른 책에선 유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그게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그게 진짜인지는 확인이 금방 바로 되죠. 넣어보니까 0은 0, 맞네, 이 수식은 맞는 수식이네. 이 수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요렇게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갖고 나눠주면 x 닷분의 y 닷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예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세타가 자동차가 가는 방향에서 이 회전하는, 그쵸? 회전하는, 그러니까 스티어된, 그쵸? 앞에 헤딩 앵글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탄젠트가 이게 2분의 90도면 세타가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90도면 무슨 일이, 이게 무슨 뜻이래? 세타가 90도다? 세타가 90도는 뭐야? 이게 90도라는 얘기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이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세타가 90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90도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려면 탄젠트가 90도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너무 이건 기초인데, 탄젠트가 90도 뭐야? 응? 여러분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가끔 물어보는 거야.
응? 대답 안 해주면 섭어. 대답 안 하는데? 뭐예요? 탄젠트 90도는 무한대죠? 이게 무한대야. 즉 무슨 소리야? 이게 S방향으로의 속도고 이게 Y방향으로의 속도인데 이게 무한대다? 그러면 X방향, 진행 방향으로는 속도는 0이고 이쪽 방향,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얘는 큰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무한대가 될 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바퀴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90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었다. 이게 물론 이게 자동차에서 바퀴가 이렇게까지 틀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된다면 되고 나서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게 90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는 못 가고 이 방향으로 의미 있는 어떤 양수의 값을 하게 한다? 이게 수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한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동차 모델, 즉 바이시클 모델에서는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 데서는 옆으로 진행 방향의 이쪽 직각 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이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해봤는지는 잘 안 해봤겠지 당연히. 아직 진도를 안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깔았어요? 이거 저기 다 해보세요. 이거 오늘 같이 다 해봐야 돼 여러분. 매트랩 실행하고요. 내가 보여줄게요. 내 매트랩 소리. 자, 매트랩 내거 매트랩 보여줄게요. 자, 매트랩이고요. 근데 조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피터 코르크 요 책의 저자가 로봇 툴박스를 만들어 갖고 저 공유를 하는데 최신 버전이 있어요. 최신 버전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링크 다 있죠. 우리 저 강의 자료 상단에 보면 링크가 항상 있어요. 어디냐면 요거 내가 혹시 모르니까 저 매트랩 텍스트 여기 명령창에다가 요거 써줄게. 요거죠. 요거를 가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버전하고 최신 버전이 두 개인데 이상하게 최근 버전은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 버전은 계속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옛날 버전에 잘 되던 건 내가 확인했었으니까 그 옛날 버전으로 했더니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옛날 버전을 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지금 우리 강의 자료에 있었던 게 뭐였죠? SL 언더바 레인 체인지 라고 하는 걸 치라고 그랬죠? 요 엔터를 탁 치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텍스트창만 보일 건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공유를 매트랩 창 중에 요게 이제 시뮬링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트랩에 시뮬링크가 있어야지 요게 지금 이게 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매트랩 우리 학교에서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요게 뜰 거고요.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블락 여러분 다 실행해야 돼. 여러분 이거 실행 안 하면 이번 학기 숙제 못해. 이번 과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꼭 매트랩 오늘 동작하는 거 같이 확인하세요.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고요. 자, 요 가운데가 바이시클 모델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잠깐 파라미터만 나오고 요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요걸 누르면 이 안에 모델로 들어가요. 즉 바이시클 모델이라고 하는 서브 블럭 이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입력이 V하고 감마 맞잖아요. 우리 자전거 모델, 우리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은 입력으로 V하고 감마를 주죠. 그럼 V하고 감마를 주면 입력으로 주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포즈 X, Y, 세타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요 블럭의 그림의 의미고요. 요 안쪽으로 이걸 누르면
이 블럭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부에 들어가면 입력이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V하고 감마, 출력이 X, Y, 세타 세 가지가 나오죠. V 선속도는 여기에 리미트 블럭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V 리미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가 물론 이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니까 말도 안 되게 속도를 증가시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현실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V 리밋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다가 이 블럭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설정이 안 돼 있고요. V 리밋 설정 안 돼 있고 여러분이 설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ACCEL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여러분이 나중에 명령창에서 거기서 쳐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없고 감마도 각도를 얼마 이상 틀지 못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90도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89도도 이상해. 핸들을 그렇게까지 틀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여러분이 그 모델링 하고자 하는 로봇에 맞춰서 요걸 적당히 상한선을 조절해라 라는 뜻이고, 자 감마를 이용해서 그 감마에서 들어온 값을 L로 나눴죠. 그게 왜 그래요? 아까 수식에 나왔었잖아. L을 탄젠트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를 L로 나누면 R1을 뒤집은 값이 되죠? 탄젠트 감마를 L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속도 V만 곱해주면 되네. 그치? 그러면 세타 다시 나오는 거죠. 그 금방 유도했잖아요. 그 수식을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블럭으로 이 블럭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젠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의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만들었어요. 즉 지금 얘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아까 세타 닷에 해당하는 저 앞쪽 부분 L분의 탄젠트 감마를 여기다 넣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 먹스니까 먹스는 세 개를 조합해 갖고 나오고 거기다가 속도 V를 곱해. 왜?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고 얘가 L분의 탄젠트 감마인데 우리 아까 수식 그 유도했던 요 수식에 보면 한번 다시 가봅시다. 수식을 가보면 다 공통적으로 V가 다 곱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코사인 세타의 V, 사인 세타의 V, L분의 탄젠트 감마의 V가 곱해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먹스라고 하는 건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하나로 뭉쳐갖고 벡터처럼 만들어갖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L분의 탄젠트 감마를 넣고 거기다가 속도, 여기서 말하는 리미트된 속도 V를 각각 곱해줬다. 그럼 뭐예요?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V 탄젠트 감마를 L로 나눠준 값이 3개가 나온 거야. 그치? 그 값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적분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적분을 한 이유는 여기 파트는 이제 시뮬레이션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구한 거는 X의 X 닷, Y 닷, 세타 닷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동차 카 라이크 모바일 로봇의 X 방향으로의 변화, Y 방향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세타의 변화잖아요. 이 세 개를 적분을 하면 적분이 여러분 저기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시뮬랭크에서는 적분기를 이렇게 라플라스 그 변환된 S분의 1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핸드브레이크라는 걸 넣었는데 이거는 수식이 없는 거야. 핸드브레이크는 자동차에서 핸드브레이크를 딱 걸어놓으면 시동을 켜도 엑셀을 좀 밟아도 출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 시작과 끝을 뭐 모사하는 뭔가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우리에는 쓰지 않아요. 아무튼 그냥 적분한 거야. 그러면 X 닷을 적분하고 Y 닷을 적분하고 세타 닷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X, Y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 Y 세타가 나간 거라고. 그게 지금 우리 요 바이스클 모델 블럭의 실제 그 일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뭘 넣어요? 속도 2를 넣었어요. 내가 지금 이건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바꿔보면 돼요. 속도를 1로 놓고 스티어링 앵글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이게 0초
1초, 2초, 3초 동안에는 0으로 스티어링 앵글을 0으로 두다가 그 4초 한 1초 동안 0.5라고 하는, 그게 무슨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그냥 0.5라고 하는 값으로 트럭 양수로 줬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그 저기 스티어링을 다시 0으로 바꿨다가 다시 마이너스 0.5 라디안 퍼 세크, 라디안이겠지 뭐, 그쵸?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다시 0, 0, 0, 0 한 4초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엑셀을 1이라고 하는 엑셀을, 정확한 값은 뭐 의미가 없지만 1이라고 하는 엑셀을 쭉 밟아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핸들을 이렇게 틀었다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틀었다 이렇게 튼 거야. 그러면 실제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실행을 딱 눌러주면, 자, 결과가, 잠깐만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응? 자, 쭉 가다가 3초쯤에, 아까 3초쯤에서 핸들을 양의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했죠. 0.5라고 하는 어떤 그 각도로 0.5로 딱 틀었어요. 0.5로 틀었더니까 앞바퀴가 이렇게 가다 0.5로 이렇게 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X 0,0에서 출발했죠.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핸들을 이렇게 틀었으니까 0.5라고 하는 어떤 0.5 라디안이라는 걸 틀었으니까 이렇게 틀어서 갔을 거라고요. 갔다가 잠깐 틀었다가 저기 1 정도로 유지했죠? 그러니까 유지하잖아요. 쭉 직선으로 한다는 유지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걸로 핸들을 이렇게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차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나서 일정하게 가니까 쭉 직진하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만약에 좀 바꾸고 아이고 소리. 만약에 바꾸고 싶다. 되게 재밌어. 어? 이런 거 어떻게 해봐. 그치? 여러분 이거 속도를 좀 바꿔보세요. 이거 했다가 일단 뭐 한 1.0으로 막 했다가 이거 막 마이너스 1.5로 하고 막 0.5로 하고 적용.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핸들 요만큼 틀었다가 거기서 확 틀은 거야. 그럼 이렇게 가죠? 이렇게 확 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반대로 틀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가는 거지. 오케이?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거야.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자동차 움직이는 거? 자, 그게 여러분 지금 이 결과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 슬라이드를 잠깐 참고를 해보면,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요걸 본 거예요. 결과를. 요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 저 매트랩에서 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스코프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나는 뭐 시간에 따라서 Y가 궁금해,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궁금해, 시간에 따라서 이 핸들 돌린 각도인 감만데, 원래는 이제 여기는 알파라고 했는데 아무튼 알파가 궁금해. 그러면 그거를 스코프를 거기다가 딱 찍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연습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그 금방 만든 모바일 로봇 그 모델링, 바이스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에 보면 바이스클 모델은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데 앞쪽에다가 제어 스킴을 여기다 붙인 거야. 이만큼을. 그 뒤는 그대로죠. X, Y, 세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스코프를 X와 Y의 요 스코프 두 개를 합쳐서 그리면 XY, 금방 우리가 지금 본 XY 요렇게 2차원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Y 그 위치가 나오는 거고,
세타를 이렇게 따로 뽑으면 뭐예요? 각도는 따로 왜냐면 2차원 그래프에서 각도까지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타를 따로 그림으로 뽑아내는 요 부분만, 요 뒷부분은 다를 뿐이지 요 부분은 똑같아요. 요 부분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럼 요 앞부분의 제어 스킴은 뭐냐?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그 로봇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위치가 있고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 위치라고 합시다. 이게 x, y예요. 내 위치야. 평면에서 월드 좌표계에서 x, y 벡터 표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x 별표 y 별표 뭐 x 스타 y 스타라고 합시다.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점에서 점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어는 내가 뭐 한다고요? 우리 바이스클 모델은 뭐하고 뭐만 하면 돼? V하고 감마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는 어떻게? 그냥 V만 따로 생각합시다. 자동차의 속도. 여러분이 자동차를 컨트롤한다고 쳐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곳이 멀어. 그럼 어떻게 해? 엑셀을 밟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도착한 것 같아. 가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죠. 그러다가 내가 목표점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딱 멈추겠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 목표점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를 더 키우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속도를 줄이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뭐죠? 이 둘 사이의 거리 D에 비례하게 속도를 제어하면 아니 반대구나. 속도를 거리 D에 비례하게 설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책에서는 되게 쉽게 그냥 거리를 썼어요. 이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많이 부르죠. 뭐예요? 2차원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x값 빼고 제곱 더하기 y값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2차원 평면상에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거리의 KV는 뭐예요? 그냥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지금 여기 우리 슬라이드 여기 보면 그 비례상수를 여기 0.5로 한 거예요. 왜 0.5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어. 0.5가 아니라 나는 3으로 하고 싶어요. 나는 뭐 0.1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야. 그거 같이 바꿔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야. 그게 속도야. 속도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각도죠? 각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각도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속도는 쉬워. 각도는 먼저 각도의 오차부터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즉 내가 향하려고 하는 각도와 이건 이제 직각으로 놓고요. 그럼 요 차이가 뭐죠? 이게 x에서 x 스타에서 x를 뺀 거고요. 요게 y 스타에서 y를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각도를 내가 원하는 세타 스타라고 합시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방향이 솔직히 말하면 내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바퀴가. 그러니까 이 방향일 수도 있어. 이렇게 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향해 있어. 이렇게. 그럼 너무 좋지. 그냥 직선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스티어링 할 거 없이 그냥 속도만 내면 되잖아요. 속도 내서 쭉 가서 속도 근처 가서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타 별표는 내가 그쪽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이야. 희망.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이렇게 x값의 차이와 y값의 차이를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그쵸? 그래서 탄젠트 별표 세타 스타는 x의 차이와 y의 차이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아크 탄젠트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별표는 아크 탄젠트 요거다.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뭐가 나와? 어디에 있건 내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이쪽으로 향하는 요 각도가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향하는 각도가.
요 각도가 계속 구해진다고요. 요 각도가. 응? 목표를 향한 각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희망하는 각도고, 지금 내가 그 희망하는 각도하고 나의 현재 각도하고 맞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맞았다는 의미가 뭐야? 내가 여기 있는데 목표점이 여기인데 딱 이렇게 향해 있어. 마침 그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와 내가 지금 딱 나의 각도가 탁 맞았네? 그럼 뭘 핸들을 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되니까 엑셀만 밟으면 V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방향은 스티어링은 감마죠. 스티어링 감마. 감마는 뭘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그 스타와 현재 나의 세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타의 스타와 저 우리 명현 학생이 금방 질문했네. 저식은 로봇이 S축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2차원 어디에서도 다 성립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데 2차원 평면에서 점으로 가게 하는 제일 쉬운 로봇 제어할 때, 진짜 모바일 로봇 제어할 때 어느 위치로 가게 한다 할 때 제일 쉬운 게 요거. 이거 하면, 근데 단점은 얘기해 줄게요. 명현 학생이 지금 물어본 게 그 단점을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왜냐면 점만 생각한 거지 끝에 가서 방향은 생각 안 한 거거든. 자, 이렇게 되면 요 각도에 요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써 있어요. 차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수식을 새로운 무슨 기호인데,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냥 백이야, 백이. 백인데 그냥 빼기 수식이야. 빼기 수식인데 그냥 저기 뭐지? 앵귤라 디퍼런스를 한 거야. 각도를 빼란 얘기잖아요. 각도 빼갖고 그걸 한 거고, 뺀 거에다가 양의 어떤 값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만약에 거의 0이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로봇이 공교롭게도 이 방향을 향해 있어. 희망하는 방향을 향해 있어. 그러면 이게 거의 0인 거예요. 이 값이 거의 0인 거야. 그럼 뭐예요? 스티어링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무슨 곱하기 3을 하든 5를 하든, 지금 책에서는 4 했네요. 오케이. 4를 여기다가 하면 핸들을 아무리 4를 곱해서 핸들을 틀어도 각도가 거의 얘가 만약에 1도다. 각도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면 4만큼만 핸들을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점이랑 거의 내가 맞으면 핸들 요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감마를 컨트롤하는 거고, 만약에 각도 차이가 많아. 즉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향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쪽 각도와 내가 향해 있는 각도, 요 각도 차이가 지금 이거잖아요. 디퍼런스가. 이게 크잖아. 큰 거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핸들을 확 틀겠지. 그걸로 감마를 컨트롤하니까. 그럼 핸들을 확 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각도가 멀리 있으면 핸들을 확 틀고, 이걸 확 틀고 이쪽으로, 앞바퀴에 그 스티어링 확 틀고, 이 오차가 작으면 살살 틀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에러가 생기면 반대 방향으로 틀고. 왜? 기호가 바뀔 테니까. 이게 뭐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면 반대가 되죠. 그럼 감마라고 하는 스티어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요 두 수식과 요게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갖고 다 컨트롤 돼요. 엄청 쉬워.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이걸 숙제로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설명 다 해줄게요. 자, 단점. 혹시 단점 아는 친구들 채팅창에 혹시 쳐볼래요? 이게 무슨 단점이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고 파워풀한데 이거 그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뭘까? 자, 먼저 속도에서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도. 얘는 금방 얘기한 대로 목표점하고 나와의 위치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속도를 줄이는 거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속도를 더 세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잘 맞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목표점까지 가는데
속도만 보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속도를 멀리 있을 때는 속도가 컸다가 이건 이제 속도라고 봅시다. 이제 이게 거리에 따른 이게 이제 이거를 속도라고 봅시다. v. 이게 지금은 거리가 크면 클수록 크고 거리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거의 가까이 가면 이렇게 리니어하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리니어한 거잖아. 차이 거리 d에 상수를 곱했으니까 거리하고 요 속도 사이에 1차 관계식이죠. 그리고 얘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원점을 지나는 그냥 그 직선이라고요. 이거라고 속도가 v 스타와 d의 관계가.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크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속도를 너무 많이 줄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천천히 줄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봇이 여기서 엄청 빨리 빡 가다가 여기서 너무 천천히 줄인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를 너무 천천히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좀 어그레시브하게 가까이 가갖고 탁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럼 얘를 만약에 지금 여긴 0.5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에 0.5라고 써 있었는데 나는 0.5가 아니라 나 1로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울기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를 키우려고 가까이 갔을 때 속도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출발할 때 멀리 있을 때 속도가 너무 커진 거야 또. 오케이?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직선은 제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잘.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또 이걸 수정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거리와 속도의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많이 해요. 요거는 직선은 아니네? 그런데 뭐예요? 멀리 있을 때는 이 로봇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최고 속도로 쫙.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어디 저 정문까지 가는데 직선이야. 되게 아무것도 장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조건 최고 속도로 가야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최고 속도로 가서 근처에 갔을 때 어느 속도 이하, 어느 거리 이하가 되면 어느 미니멈 어떤 뭐 안전 디스턴스, 뭐 세이프 디스턴스 이렇게 합시다. 그쯤 가면 그때부터 속도를 확 급격하게 줄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그모이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 요런 건데 뭐 이쪽 음수는 필요 없고 요런 걸 많이 씁니다. 요 파트. 아이고 소리. 미안해요. 서투르네요. 아직. 여기서 이거지. 요 파트를 그래서 다양한 걸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이거 보니까 딱 2차 그 포물선이네. 뭐 2차 포물선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난 이것도 직선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선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뭐 그래도 되고요. 금방 얘기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 익스포넨셜한 함수 있잖아요. 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플러스 d인가요? 1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인 거야. 0이면 2.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거 있어. 그걸 쓰거나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이런 단순한 거 갖고는 금방 그런 문제가 있고 각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 각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무도 대답 안 하지만 다 마음속으로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오실레이션이 생깁니다. 오실레이션. 즉 이거는 단순한 이게 피제어거든요. 들여다보면 에러잖아요. 얘가 에러에 비례하는 상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P라고 보통 PID 제어할 때 그 프로포셔널 게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뭐 무슨 각도에 대한 뭐 K다 해서 KH라고 썼지만 별로 의미 없고요. 그냥 각도 오차.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각도와 현재 각도의 차이니까 이거 에러지. 각도의 에러지. 각도의 오차. 각도의 오차에 KP라고 하는 그냥 상수를 곱한 거잖아요. KH라고 했지만 아무튼 상수를 곱한 거잖아. 이게 P제어예요. 단순한 프로포셔널 제어야. 그럼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프로포셔널 제어? 여러분 자동 제어 때 배웠잖아. 내가 원하는 값으로 P제어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죠. 2차 함수, 2차 수식이면 2차
그 모델링 된 그 대상이 2차 모델이면 이런 오실레이션 많이 하죠. 안 좋은 거는 뭐 이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차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P 제어만 하면 이게 제어가 제대로 안 먹혀요. 그래서 이거를 PD 제어를 이용해 갖고 하면 좋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PD 제어를 하면 더하기 KD 세타와 이 각도 오차의 이거의 미분이죠. 이거의 미분에다가 KD를 곱해서 혹은 i까지 제어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KI의 적분까지 해주면 훨씬 제어가 DT가 곱해주고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딱 수렴하겠죠. 이게 PID 제어예요. 오케이? PD만 쓰면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PI까지 쓰면 딱 값이 딱 수렴하죠. 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2차의 단순한 모델일 경우에는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동 제어 때 썼던 그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값으로 고정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개인도 이렇게 값을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 얘처럼 거리에 비례하는 뭐 이런 것처럼 각도 오차에 비례해서 즉 뭐냐면 내가 이쪽을 향해야 되는데 각도 오차가 커. 그거랑 내가 향하는 게 이건데 각도 오차가 되게 작아. 그거랑 똑같은 곱하기 4를 한 거잖아. 얘는 안 되지. 멀리 각도 오차가 크면 좀 빨리 틀어야 되고 각도 오차가 작으면 좀 작은 값으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요 KH가 요 각도 오차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얘가 즉 뭐냐면 뭐 미안해요. 세타 별표 세타의 요 값의 차이가 이 값이 뭐 얼마부터 얼마 사이면 즉 뭐 0도에서 이거 라디안이니까 여러분 라디안이니까 적당히 알아서 0에서 뭐 0.1 사이다. 근데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사이면 if 그치? 이거면 뭐 KH는 뭐 이고 이거와 이거 사이의 값이 0 이거 else 해야 되지. else if 0 마이너스 0.2면 즉 오차 개인 좀 크면 그러면 KH는 뭐 2가 아니라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그쵸?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노가다죠 뭐 여러분 열심히 실습을 하다 보면 되겠죠? 아니면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서 하든가. 근데 정확한 모델링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 바퀴의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는 너무 어렵거든. 왜냐면 바닥에 그 미끄러짐 정도라는 거는 어느 순간 그 되게 뭐 마찰 개수가 뭐 0. 얼마였다가 마찰 개수 뮤가 얼마였다가 조금 하루 정도 있으면 먼지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모바일 로봇 진짜 실제 생활에서 쓰다 보면 그렇다니까요. 청소를 해서 깨끗하면 마찰 개수가 높다가 먼지가 좀 쌓이면 미끄러지죠. 그럼 마찰 개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타이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마찰 개수가 높다가 한 1년 이상 쓰면 달쳐 타이어가 닳다 보면 또 마찰 개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모든 파라미터가 변하는 상황에서 이 값을 내가 어떤 딱 고정된 값으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야. 물론 그거를 자동 제어의 다음 버전인 최적 제어라든가 혹은 그 강인 제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이론을 갖다가 쓰면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경우에도 제어가 강인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인 제어인데 로부스트 컨트롤인데 그런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강인 제어, 최적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 옵티멀 컨트롤 이런 기본적인 모든 그 제어 알고리즘의 그 뼈대는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 얼마나 잘 되느냐. 물론 그 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또 모델의 파라미터를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또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야 로버스트 컨트롤도 먹히고 옵티멀 컨트롤도 먹히는데 모델링이 너무 어려워.
파라미터가 또 변해. 그러면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모델 파라미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니 뭐 이런 방법을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막기 위해서 계속 땜빵을 계속하는 느낌이에요. 나 솔직히 전자과인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모델링을 한다는 건 진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아름답게 적용되는 거지 실생활에 가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노가 노가다에서 파라미터를 찾거나 나중에 우리 수업 거의 말미 때쯤 얘기하겠지만 아까 말한 최적 제어를 좀 업그레이드한 뭐 강화 학습 같은 뭐 이런 학습을 이용한 방법을 좀 최적 제어도 이제 결국 학습을 이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학습을 통해서 그 로봇 스스로가 파라미터의 어떤 그 변화나 그런 모델링의 그 변화 혹은 조금 uncertainty라고 하는데 파라미터의 그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는 매트랩에서는 그런 뭐 마찰 계수니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제어가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트랩에서만 되지 실제 나중에 저기 우리 뭐 로스를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쓸 건데 로스의 가제보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거 돌리면 잘 안 돼요. 미끄러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목표점 근처 가서 막 계속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움직여. 왜?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기가 어렵거든. 이게 계속 값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얘는 속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V 스타라고 하는 속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제어기를 매트랩에서 기가 막히게 잘 도는데 그걸 그대로 가제보에다 넣어서 그 모바일 로봇 터틀봇 우리가 제어하려고 한 터틀봇에다 넣어보잖아요. 계속 목표점에 도착해서 막 이래요.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근처에 가면 그냥 쓰게 만들어요. 그건 약간 꼼수죠. 근데 그게 다 통해요. 그런 게. 그것도 모델 기반이 아니야. 그건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갖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아까 그 시뮬레이션은 이제 닫고요. 그거 닫으면 되죠. 닫으면 되고. 자, 뭐였죠? SL 드라이브 포인트죠. SL 언더바 드라이브 포인트 이렇게 치면 모델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공유 이제 다시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새로 공유해서 자, 시뮬링크 모델이죠. 자, 이 책의 이 예제가 좋은 게 이렇게 시뮬링크 모델이라서 눈에 확 들어와요. 아까 보여줬던 바이스클은 그대로 있고요. 이게 아까 말하는 그 KV 거리에 따른 이게 거리죠. 스퀘어 루트 스퀘어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루트 스퀘어 SQRT라고 불러요. 저희 매트랩 함수 이름이 SQRT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U1 파라미터의 제곱 그리고 U2 파라미터의 제곱인데 그 U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건데 더블 클릭하면 U1, U2가 나오고요. 이게 안에 형식을 보는 게 마스크죠. 마스크 내부 속성인가? 또 헷갈리네. 아무튼 그 들어온 값이고요. 이 xg가 지금 우리가 두 개 목표점 골이죠. 골에 해당하는 값을 xy 두 개를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xg라고 하는 그냥 블럭으로 만든 거고 그 값이 두 개가 존재해요. 그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고 그 값과 현재 xy 현재 로봇의 xy 값을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자동차 모델 바이스클 모델에서 두 개가 나온 값이 빼진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블럭에서 빼지죠. 그럼 서로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의 구한 값을 제곱하고 이건 아크탄젠트를 구한 거죠. 아크탄젠트 2예요, 여러분. 그냥 아크탄젠트도 있고 아크탄젠트 2가 있는데 아크탄젠트 2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두 개를 쓰고요. 스로틀 같은 경우에 즉 이제 V죠. V 같은 경우에 이 거리 D 이건 이제 스로틀이 아니라 거리인데, 그치? 거리에다가 0.5를 곱해서 V를 했고 스티어링 앵글은 아까 말한 아크탄젠트로 구한 내가 원하는
거기다가 이게 디퍼런스라고 하는 앵글 디퍼런스라고 하는 블럭이에요. 그거에다가 세타를 집어넣어서 두 개의 각도 차이를 한 다음에 거기다 4를 곱했어요. 그 값을 그냥 감마에다 여기 바이시클 모델에 V하고 감마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눌러주면 금방 참 실행이 됐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네, 보여줄게요. 다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화면을 보여줄까요? 내 전체 화면을 보여줄게요. 그쵸? 내 화면 보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밑에 하단에 이게 떴죠? 이렇게 떴죠? 지금 뭐예요? 처음에 내가 참 목표점하고 그거 꼴을 안 줬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주니까 너무 단순하구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데 여기서 안 하고 저기 XG를 우리 안 줬잖아요. XG를 주는 방법은 매트랩 여기 그 메인 명령창에서 XG라고 하는 값을 벡터 형태로 줘야 되니까 뭐 5,5로 준다라고 지금 책엔 써있네요. 5,5로 주고, 자, 그 다음에 x0 초기 값은 이제 x0인가 봐요. 초기 값은 x0. x0는 각도 위치 8,5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이 나누기 2면 90도죠? 이게 초기의 포즈예요.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저기 실행해도 돼요. 잘못 눌렀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바로 SL 드라이브 포인트를 해서 여기서 실행을 눌러도 자 결과를 보여줄게요. 자, 지금 아까 8,5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죠. 8,5 5,5죠. 여기죠. 5,5죠. 초기 위치가 뭐였어? 초기 위치가 8,5, 파이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초기 위치네요. 자, 이 그림에서 8,5의 90도 맞죠?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90도 8,5, 여기서 90도 방향으로 있다가 출발해서 5,5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가죠. 그쵸? 잘 가잖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 게인을 좀 키워볼까? 거리 게인을 키우든가 이걸 바꿔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 0.5가 아니라 뭐 한 1.0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되고 각도도 뭐 그냥 좀 키울까? 한 8로? 심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네. 똑같은데요 여러분? 왜 똑같지? 그게 이상한데 오히려? 목표점을 바꿔볼까요? 목표점을 자, 목표점을 5,5가 아니라 xg를 xg를 한 0,10? 0,10으로 할까?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누르면 잘 나오네. 자, 8,5, 90도에서 0,10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죠. 처음에 이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쭉 가죠.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거 게인을 키워갖고 이게 원래 스티어를 키우면 원래는 오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스템이라면 지금 여기서 요게 내가 말도 안 되는 값을 막 80 좀 심하다. 80을 주면 원래 말도 안 되게 막 틀어야 되거든. 속도는 더 줄여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원래는 잘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 그게 문제야. 너 똑같지 않아요? 아까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각도를 더 빨리 틀었나? 그치?
그러니까 이 곡선 부위, 요 부위가 되게 짧은 구간 안에 확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스티어링을 빨리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요걸 좀 다시 요 값을 말도 안 되게 줄이고 0.01로 줄이고 하면 되게 천천히 가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틀고 나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제자리에서 거의 그냥 하듯이 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진짜. 그쵸? 회전하는 부위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죠? 좀 이상하네. 오케이? 자, 요거 해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그게 무브 포인트고요. 이게 되게 간단한, 되게 간단하면서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저 기말 때 프로젝트 하면 이거 금방 얘기한 거를 저 매트랩으로 짜야 돼,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를 해갖고 캡처해갖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다양한 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군데서 시작점을 여러 군데서 각도도 여러 군데서 그리고 이 삼각형은 그냥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각도에서든 원으로 수렴 어떤 점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건 잘 동작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뭔가 부족하지. 뭐냐? 출발하는 위치는 내가 임의로 했어요. x0는 아까 말한 대로 x0는 내가 위치와 각도까지 즉 포즈를 내가 임의의 포즈를 줄 수 있었어. 그런데 목표점의 포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목표점에 도달해서 얘는 이렇게 출발하면 여기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서 출발하면 이 방향으로 향해 있을 거고 이 방향으로 향해 있을 거예요. 끝에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고울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지가 않아요. 즉 나는 이렇게 출발해서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각도가 이 각도를 향해 있다고요. 그러면 끝나고 물론 여기 도착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 되지. 2단으로 만들면 되지. 목표점에 도달하고 나면 회전을 해라.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바이시클 모델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오히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잖아요. 혹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응?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 방향으로. 초기 위치에 따라서 초기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최종 그 각도가 포즈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돼.